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래와 석유의 차이점을 잠깐 알아봤죠. 오늘 이 시간은 석유를 한번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원유하고 석유는 좀 다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원유는 크루드 오일이고요. 석유는 페트롤륨. 원유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거죠. 광물로 따지면 원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한번 그 원석 같은 거에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인간이 가공도 하고 세공도 하고 손을 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동 사막에서 팠을 때 시커먼 그런 기름 덩어리는 보통 우리가 원유라고 하고요. 그거를 한번 사람 손으로 한번 타서 조금 약간 정제된 걸 우리가 석유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은 많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페트롤륨 하면은 원유란 표현은 별로 안 쓰고 다 석유로 이제 통일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석유 또는 뭐 오일이라고 똑같이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석유는 화석연료. 화석연료는 우리 지구의 역사가 몇백만 년 아주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식물 잔재들이 오래돼서 고온 고압에서 디케이 좀 썩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축적돼 갖고 전부 다 화석연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화석연료에 석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최근에는 이제 셰일가스가 다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석유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은 그냥 카본 덩어리입니다. 카본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녀석들을 우리들은 석유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카본의 숫자로 따지면은 아주 작게는 C1부터 하나인 거부터 한 C 한 40개 정도, 요 정도로 되어 있는 길이가 좀 긴 이런 물질들을 우리들은 페트롤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석유는 보통 믹스처, 혼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중동에서 원유를 갖고 오게 되면은 원유는 이제 혼합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혼합물을 단순한 디스틸레이션에 의해서 보일링 포인트의 차이에 따라 갖고 다양한 물질로 분리 정제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팔아먹는 거죠. 일단은 그 원유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일단 석유에는 알케인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알케인은 포화탄화수소라는 의미죠. Saturated Hydrocarbon을 의미하는데 뭐 여러 물질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네 가지만 소개할게요. 보통 여러분들 메탄이라고 하는 거 CH4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탄, CH3, CH3, 프로판은 이제 뭐 노말 프로판하고 이제 아이소프로판도 있고, 그 다음에 부탄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카본이 하나, C1, C2, C3, C4. 잠깐 설명하면은 요 메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천연가스의 대부분의 성분들이 주로 이제 메탄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소나 돼지가 방구를 껴도 많이 나오는 거가 이제 주로 이제 메탄가스예요. 그래서 보통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하고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에탄은 석유에도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미국 등지에서 개발된 셰일가스에서도 요 에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은 보통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제품의 아주 중요한 성분들을 납사를 크래킹 해갖고 얻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셰일가스가 개발된 후에는 이 셰일가스에 들어가는 에탄을 크래킹을 해서 중요한 원료인 에틸렌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프로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여러분들 가정용 치사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가스들을 프로판가스라고 얘기하죠. 부탄은 여러분들 그 부탄가스 알고 있죠? 포터블로 갖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알케인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석유에는. 한편 석유에는 또 이 알킨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 많이 들어 있죠. 알케인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카본이어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표현하지만, 요 알킨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블 본드를 갖고 있죠. unsaturated 포인트를 갖고 있어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런 알킨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 오늘 이 시간에서는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중요한 거가 이제 에틸렌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죠. 그 다음에 프로필렌,
그 다음에 부타다이엔. 부타다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본드가 2개가 있죠. 요 에틸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에틸렌은 중합하게 되면은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중요한 고분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 원료입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폴리에틸렌에는 HDP도 있고요. 여러분들 LDP도 있고, 그 다음에 LLDP.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프로플랜도 여러분들 나중에 중합을 하게 되면은 폴리프로플랜이라고 약자로는 PP라고 하는 또 중요한 고분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부타다이엔 같은 경우도 중합하게 되면은 폴리부타다이엔 아주 중요한 러버의 구성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켄들도 이제 이 석유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알칸. 이런 카본 물질들은 사이클릭 구조를 많이 형성을 하는데, 이러한 사이클릭 구조의 알칸들도 많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이클로뷰테인,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사각형이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는 오각형. 그 다음에 헥세인,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서는 육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추후에 또 알려드리겠지만은 나일론 6에 연결되는 아주 또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겁니다. 보통 석유에서는 이러한 특히 이제 사이클릭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 성분들은 우리들을 보통 납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요것들은 이제 추후에 또 알려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 석유에는 아주 중요한 이 아로마틱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로마틱 성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벤젠 구조를 갖고 있는 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로마틱 중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거가 BTX입니다. 그래서 B는 이제 벤젠을 의미하고요. T는 이제 톨루엔을 의미하고요. X는 자일렌을 의미합니다. BTX 자체로도 솔벤트로도 사용되고 또 각종 정밀화학 제품의 원료도 사용되지만 특히 플라스틱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요 벤젠 같은 경우가 요 벤젠을 환원을 하게 되면은 사이클로헥산으로 가게 되고요. 요 사이클로헥산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일론 6로 갑니다. 즉 어떻게 보면 벤젠이 나일론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요 톨루엔은 화학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톨루엔도 자체적으로 좋은 솔벤트, 좋은 그런 정밀화학 제품이지만 요 톨루엔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지만은 폴리우레탄, PU라고 하는 중요한 고분자로 연관됩니다. 여러분들 그 젊으신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로 된 쫄티라든지 스판덱스 스타킹 아주 좋아하시죠? 이게 바로 이제 이 톨루엔을 조상으로 해서 폴리우레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일렌은 이제 아이소모가 있어 갖고요. 여러 가지 혼합물로 되어 있지만은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벤젠을 중심으로 해 갖고 파라 위치에 CH3. 이게 이제 파라자일렌의 구조입니다. 요 파라자일렌도 아주 중요한 고분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파라자일렌이 계속해서 후손을 낳다 보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생수 갖고 다니는 페트병이라고 하는 폴리에틸렌 트래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중요한 플라스틱의 원료가 이러한 파라자일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로마틱스가 이제 여기 석유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불순물로 여기 페트롤륨에는 이제 솔트, 좀 염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황산과 같은 산도 존재하고요. 그 밖에 이제 조금 이제 이놀게닉으로 설퍼, 황, 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중동에서 이제 이러한 석유 또는 원유를 갖고 와갖고 다 이러한 믹스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분리정제를 해서 각각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또 요것을 조상으로 해갖고 더 많은 후손들, 다양한 케미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페트롤륨은 아주 중요한 카본의 소스가 되고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카본이라는 거는 H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그런 원소들은 H와 아주 결합을 잘 하고요. 그래서 항상 CH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이드로카본, 한국말로는 탄화수소
수소라고 명명하고, 즉 유기화학 물질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하이드로카본을 우리들은 오르게닉스, 유기화학 물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C하고 H로만 있으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이 하이드로카본 범주 안에 헤테로 아톰도 약간 양념치듯이 첨가를 하죠.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는 헤테로 아톰이 옥시전, 나이트로전, 그 다음에 할로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시스템을 우리들은 그러니까 올게닉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설명하였듯이 석유화학하고 이 유기화학하고는 떼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보통 이러한 페트롤리움, 석유는 두 가지의 공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공정은 크래킹이라 그래갖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열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는 보통 크래킹이라고 하는 열분해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분해만 갖고도 조금 부족하고 하나의 공정을 더합니다. 보통은 이제 리파이너리 공정이라 그러는데 요 말은 이제 정제 공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석유는 열분해 공정, 정제 공정을 통하게 되면은 크게 페트로케미칼하고 퓨얼 두 가지의 큰 제품군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석유 같은 경우를 정제하고 나면은 한 90% 정도는요, 히팅, 난방이라든지 또는 운송,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퓨얼, 연료로 소비를 하고 있죠. 10%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물질들을 조상으로 해갖고 다양한 정밀화학 제품이라든지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러한 물질들을 페트로케미칼 또는 석유화학 물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트로케미칼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이 퓨얼, 연료보다는 이제 아주 작죠. 10%. 하지만은 그 포션은 작지만은 매우 영양가가 있어요. 즉 고부가 가치라는 거죠. 이쪽이 더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트로케미칼은 다양한 석유화학 산업에 사용돼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산업들을 우리들은 유화 산업이라고 우리는 명칭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석유를 크래킹하고 리파이너리 하는 이런 공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